오늘날 법의 힘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체계화된 물리력입니다. 오늘날 법은 강제력과 책임 추궁의 체계를 거의 완벽하게 정비하고 있어요. 재판제도가 그것입니다. 재판제도로 국가 강제력이 체계화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, 첫째는 국가가 강제력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그 폭력 행사에 흠결이 없다라는 걸 뜻하고요. 둘째로는 국가의 강제력이 재판 절차를 통해서 행사됨으로써 국가 폭력이 함부로 행사되지 않는다라는 걸 뜻하거든요. 이 후자 쪽 이야기는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. 전자 이야기가 지금 현재 우리 논의하는 거하고 연관되므로 전자 얘기만 할게요. 재판제도가 오늘날의 모든 법적 분쟁을 모두 빼놓지 않고 해결한다는 것은 이 법원이 있어요. 법원이죠. 어떤 법원이냐면은 그 법원은 재판하는 법원이에요. 법원은 재판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법원이 있어요. 이 말 자체가 이미 벌써 모든 법률 문제를 다 법으로 해결한다.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. 재판으로 해결한다. 강제력이 해결된다. 이런 걸 뜻하는 거죠. 이 법원은 프랑스 대혁명 직후에 제정된 프랑스 민법전에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. 자문에 담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? 민법전 제4조에 보게 되면은 법률의 흠결, 불명확, 불충분 등을 이유로 재판을 거절하는 법관은 재판거부죄로 소추된다. 이런 조문을 아예 명문으로 두고 있어요. 재판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. 어떤 형태든지 다 재판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. 이러한 법원은 우리가 앞장에서 설명했던 법은 모든 사물을 빠짐없이 규율한다는 설명과 딱 일치되죠. 그 빠짐없이 규율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물이 법률 관계의 대상 객체로 되어야 됐다는 거고요. 따라서 어떤 사물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그 사물에 관해서 해결하는 법률 관계가 존재한다는 거고요. 재판은 그 법률 관계에 대해서 법대로 재판할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거죠.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어떤 당사자가 법원을 찾아와서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법률 관계에 따라서 결론을 낼 수 있다, 이렇게 되는 거죠. 모든 법률 관계, 다시 말해서 모든 법률 관계, 모든 사물에 대해서는 법률 관계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,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분쟁이 해결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하든지 안 하든지 할 수 있다, 이렇게 되는 거고요. 이러한 그 법원에 따른 어떤 이론적인 뿐만 아니라 이 이론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 헌법은 재판제도를 완비할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.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. 그러면 법적 분쟁은 분쟁이고 국가는 나몰라라,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. 모든 법적 분쟁을 다 재판으로 해결하겠다는 걸 헌법에 선언을 하고 있어요. 27조입니다.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? 우리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. 이거는 재판제도의 완비를 선언하는 거예요. 헌법적 선언이죠. 왜 완비냐 하면은 만일에 재판제도를 미비하게 법률 조항을 만들었을 때 그 법률 조항은 국민의 재판 청구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니까 위헌이에요. 또 이 위헌 조항을 바탕으로 요즘에는 또 조금 그 재판 청구권 제도가 조금 발달해서 어디까지가 있냐면은 나라에 따라서는 형식적인 재판제도 보장뿐만 아니라 실질적 보장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나라들이 있어요. 가령 어떤 국민이 가난해서 재판 비용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. 이렇게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는 사실상 재판제도는 무용지물이 되겠죠. 그렇게 너무 과다하게 재판 비용을 만든 그 법률은 재판제도를 잘못 만든 것이고 결국은 가난한 사람에게 재판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재판제도가 흠결됐다, 그러니까 위헌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나라들도 있어요. 자세한 내용은 이제 헌법 공부할 때 재밌게 공부할 겁니다. 이런 어떤 헌법의 재판 청구권 조항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재판제도를 이제 법률에서 체계화했죠.
재판제도가 세 종류인데 민사재판, 공법재판, 형사재판으로서 나눠 있어요. 민사소송법, 형사소송법, 그리고 행정소송법, 헌법재판소법이 그 대표적인 법률이죠. 이러한 어떤 세 체계, 민사, 공법, 형사재판으로 나누는, 재판을 세수로 나누는 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. 논리적으로도 이 세 종류의 재판은 사실은 이제 법적 분쟁을 다 해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재판제도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왜 그러냐면은 법률관계는 이미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관계로 이루어지는 사법관계하고, 그 다음에 개인과 국민과 국가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공법관계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사재판, 사인 간의 분쟁을 다루는 민사재판, 또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, 법률관계를 다루는 공법재판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기본 체계는 맞고요. 형사재판은 그럼 뭐냐? 공법재판이죠. 국가의 형벌권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기 때문이죠. 그러면 공법재판의 특별재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, 그러면 공법재판 중에서 왜 형사재판을 특별히 구분하느냐? 이유가 있죠. 국가의 강제력 행사의 방법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여기 그 강제력 행사의 방법, 자기 집행력을 행사하느냐 못하느냐 요 차이인데,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. 아무튼 현행의 민사재판, 공법재판, 형사재판 제도는 오늘날 법률관계의 모든 분쟁을 해결하기에 충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. 이처럼 이론적으로나 또 현실적으로 재판제도가 완비되어 있으니까 법의 어떤 강제력에서 벗어난 법률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고요. 그런 면에서 법의 강제력을 벗어날 수 있으니까 법을 무시하고 또 피해서 살 수 있다,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오늘날 현실과 맞지 않는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